제가 어저께 사실 남현님이랑 좀 얘기했는데 작가반 들어오시기 전에 인터뷰 하신 거 중에 블랙섀도우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있었다고. 예. 그 사실 저는 인터뷰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너의 색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 라는 게 사실 그 작가반 지원하기 전에 인터뷰였었거든요. 그거를 거기서부터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단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즐겁게 해라. 너는 그냥 즐겁게만 하면 된다. 그럴 자신 있으면 해라. 딱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했던 과정들을 보면 지금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게,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신은 없었죠. 자신은 없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즐겁게 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는 그렇게 막 즐겁게 할 것 같지 않았어요. 되게 힘들 것 같았거든요.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 즐겁게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어.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즐거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건데, 작품을 하고 크리틱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지금 불안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그거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냥 저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서 이 결과가 뭐 어떻게든 나오겠지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결과는 뭐 항상 불안하긴 하지만 이 과정 자체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수연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어떤 본인도 뭐 개인 미션 있고 되게 여러분들 뭐 개개인별로 다 미션이 다르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휴강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각자마다 궁금하신데, 코로나 하니까 우리 이제 휴강하니까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만 어떠셨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 미션이 처음에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입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기초 수업을 할 때 소묘를 하는데, 너무 이제 저 나름대로는 똑같이 그린다고 그리는데 너무 평면적이었던 게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진짜 좀 개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저는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연님은 사실 개안이라기보다 사실은 헬이라는 미션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이 헬을 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셨던, 정말 느리셨고 굉장히 맞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셨는데 뭐 이렇게 빨리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약간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그거를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헬이라는 거를 이제 미션을 하면서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해 주신 거예요. 뭐 1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그때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절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완성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했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했는데. 울 때 우리 동아님 진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엄청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요. 작업하는데 계속 휴지로 닦고 있어요. 옆에서. 작업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뭘 도움을 내가 뭐 슬프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환경에서 약간 벗어나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둘이 가서 딴 얘기하고 왔어요. 딴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도 이제 또 막 울면서 하고, 그러셨죠. 근데 막 엄청나게 눈물이 터지셨잖아요. 그럼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네. 선생님께서 그 다음 날인가에 블랙시도 선생님께서 왜 울었었냐라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냥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뭔가 저에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이나 애를 쓰는 거는 있는데 너의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작가반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그게 한꺼번에 너무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속 울음을 참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여쭈었는데 지금 그게 감정이다라고 하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그때 울게 되셨던 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뭔가 밝아지셨던. 네. 그러고 그때 이제 원래는 밖에서 울어도 네. 그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울지 않는데 생각하니까 또 슬퍼가지고. 예. 근데 괜찮다고 해주셔서 예, 누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응. 네, 거기 이제 수업에 같이 들으셨던 작가반 동기분들이 너무 위로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동아 언니께서는 끝까지 남으셔서 저 추운 복도에서 계속 위로해주셔서 그때 너무 따뜻함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부터 되게 많이 그림도 더 빨리 그리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져서 뭔가 자신감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네. 제가 일부러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네. 그런 억눌려 있던 게 뭔가 좀 풀어졌는지 네. 즐거움과 그에 따라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빨라지는 것도 따라오더라고. 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아니야, 그런 거는 교과서만 읽으니까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되게 막 본인도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새는 되게 안정적인 작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보기가 좋고 앞으로도 진짜 기대가 돼요. 네. 근데 그 코로나 때는 안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 힘드셨던 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른 분들은 뭐 작가반들 코로나 하니까 그냥 쉬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코로나 때는 이제 작품에 쓸 재료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였는데 집에서 일단 혼자서 해야 되니까 집에서 온갖 재료를 사다가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스트레스였고요. 네. 그리고 약간 선생님들께서 이게 눈앞에 계신 게 아니니까 뭔가 바로바로 여쭤볼 수 없고 뭔가 더 혼자서 고립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결과는 내야 될 것 같고 시간의 압박도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랬었던 힘들 것 같은. 네, 기억이. 라면님만 힘든 게 아니셨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는. 다행까지. 다행인가요, 과연? 코로나 때 여기 화실에 안 나올 때 되게 좋았어요. 아싸. 시간을 벌었다. 시간을 벌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뭐 계속 전화 상담 뭐 줌으로 줌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 하다 보니 일단은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동안에 코로나 때 나오지 코로나를 그 중간에 그 격상 기간이 없이 계속 화실을 나왔다면 저는 계속 뭐 들고 와서
쌤한테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면 뭐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다 모든 걸 제가 찾아서 하는 결과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 기간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부딪혀서 내가 다 부딪혀서 몸으로 부딪혀서 찾은 거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동아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네? 동아님은 그러니까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지금 사실 제일 언니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언니신데도 제일 젊다 막 이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모르겠어요 막 이래도 다음에 되면은 다 자기가 그 철학이나 자기에 대한 생각을 다 정리해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식으로 남한테 내 자신을 나타낸 기회는 거의 없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나타내서 이렇게 말려서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 놓으면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나를 나타내야, 나를 내려놔야 뭐 얘기가 돼요. 작업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뭐 일단 뭐 이게 직업적으로 켜져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관계가 또 맺어지니까 저는 또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개인 미션에서 개인 미션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0사람을 색깔로 나타내는 거였어. 10사람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0사람 2사람도 못 하겠는 거예요. 딱 2사람은 내가 진짜 이거 속상해했던 2사람은 있어요. 그거는 그 색은 썼는데 10명을 채우기 너무 힘들었어요. 끝까지 해도 10명은 못 채우고 8명 정도는 이제 일단 색으로 쓰고 또 다른 과제는 나이 12살, 22살, 뭐 32살, 42살을 색으로 나타내라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짜라는 거야? 무슨 색이 있냐고. 힘들기 솔직히 힘들긴 힘들었어요. 이거 무슨 색을 쓰지? 근데 이제 또 일단은 미션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좀 한번 내 자신을 내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냥 그거를 이때는 이런 색, 뭐 이런 색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일단 그 미션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 또 그 미션 결과물 가지고 또 작업에 사용하게 되니까 쓸데없는 미션은 없었구나. 그리고 또 되게 개인별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그런 미션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도가 보였는 되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떤 창의력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바탕재에 대한 이런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유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조합해서 희석해가지고 뭔가 약간 양념을 버무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재료를 만들어내시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되게 저는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재료 탐구해서 하다 보니 이제 어떤 처음 1차 때는 되게 허접하게 해가 왔어요. 이제 일단 한번 피드백 받고 다시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 2차 때 이제 집에서 이걸 1차 때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였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다 보니 중간 평가 때 쓰려고 하니 너무 이렇게 시간도 쫓기고 그 시간이 쫓기다 보니 또 하나가 보여서 그걸 일단 쓰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저는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를 하게 되셨어요? 뭐 어떤 이유들을 또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은정님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갑자기 뭘 해봐라 딱 이러셨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셨거든요. 네,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으로는 먹을 가지고 그냥 그려 하니까 뭘 그려? 그냥 그려 해서 뭘 그려야 되지?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날 막 완전히 속 쓰려서
네,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성 위험이 있는지. 네.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좋은 것도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요? 어떤 네. 부분에서요? 그냥 번뜩이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즉흥적으로?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좋기도 하고 좀 그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1대1 우리 코로나 때 1대1 이제 그 상담을 했잖아요. 뭐 양파 껍질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되게. 네, 네.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종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재료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종이를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종이에 대해서 대단하십니다. 연구를 하라고 네. 해서 종이를 만들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직접 쓸 종이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냥 좀 말리시더라고요.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것저것을 붙여보았죠. 네, 양파 껍질도 붙여보고 모래도 붙여보고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네.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어반 스케치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정님이 그걸 어떻게 손으로만 쓰는 미션이 있으셨죠? 네. 손으로만 도구 없이 네. 손으로만 작업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몸으로 느껴보라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하라고 뭐 하는 뜻인 것 같기도 해서 정말로 본능적으로 그냥 그렸어요. 네. 그리고 생소한 먹으로도 어떻게 그리라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먹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처음에 어반 스케치도 미션도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정님 경우에는 이제 미션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되게 자주 있으신 편이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과제가 많으시고 그런 걸 왜 시키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끔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그림을 보면은 다들 강하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되게 여린 사람인데 다들 다 강하다고 하시고 뭐 날 것 같다고 하셔서 왜 그런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바꿔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 미션을 과제를 주셨는지 그 절제는 하지 말고 정리를 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린 사람인데 왜 자꾸 강하다고 하지? 그림에 다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나의 여림은 안 보이나? 여림도 보이죠?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블랙 섀도우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던져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던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같이 고민을 해야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내가 들은 얘기 그 다음에 뭐 학생분이 들었던 얘기 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추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 생각이 참 들어요. 네, 저도. 형님은 코로나 때 편하셨나요? 반반이었어요.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채색화도 하고 유화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집의 환경상 유화는 재료를 못 쓸 것 같아서 채색화에만 이제 몰두를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작품도 채색화로 결정이 됐고 그냥 뭐 뭐 어쨌든
제 개인 미션은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의 색을 뽑아서 그것들을 이제 비율대로 섞어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면서도 그냥 색깔이 예쁘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섞어보지 않았던 것들을 섞으면서 이렇게 섞어도 예쁜 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했는데 깨달은 거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그냥 무작위로 계획 없이 그렇게 그냥 섞어서 쓰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발색표를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써야 되는 색깔들을 골라서 이제 작품에 계획성 있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키셨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이제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게 집착을 버리라고 집착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도 이제 또 같은 이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또 계획성 없이 그냥 내가 보이는 그냥 그리고자 하는 대상들을 저는 그냥 다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난 저거랑 똑같이 그릴 거야 해서 사진이랑 그냥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그려야지 남들도 잘 그렸다. 그렇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려내야지만 잘 그렸다고 또 말을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약간 무조건 똑같이라는 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작품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주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그걸 계획하고 색깔도 매치를 다 잘하고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 재료 연구한 거를 슬쩍슬쩍 보긴 했거든요. 제가 오전반이라서 공개된 거를 다 같이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출하신 거를 이제 슬쩍슬쩍 좀 봤어요. 네. 근데 너무 다 잘 하시고 제 성향상 되게 그거죠. 나의 하찮음에 약간 주목하게 되는. 왜 그러? 뭐 선생님들은 너를 믿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대로 만족을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나는 이렇게는 못했는데 이거 되게 멋있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작품 같은 그런 것들도 봤거든요. 너무 멋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못했지?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스스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들은 약간 실험적인 것들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교과서적인 되게 교과서적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색을 연구를 했다는 나름의 위안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너무 원론적인 것만 공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되게 잘하셨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개인 미션 중에서 자화상을 그리라는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괴로움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집착의 일환이 있죠.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 얼굴이라서 더 집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틀리면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그냥 그리면 안 될까요? 맞아요. 네. 하고 그린 게 제일 닮게 나온 게 나를 조금 좀 풀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잘 되진 않아요, 사실. 편한 마음으로 해야 그러니까 거의 궁지에 몰리셨죠. 그래서 억지로 힘을 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셨는데 그때 되게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내가 왜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안다고 얘기해 주셨다고.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본인이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니까 좀 약간 놓아주는 방법 같은 걸 조금 그래도 조금씩 알게 되신 게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나를 풀어준다고 한 게 너무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냥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근데 풀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